2024년 2월 24일 처녀자리 만월이 일어나는데요. 시간은 21시 32분 밤 시간대에 일어납니다. 신월과 만월에는 우리가 의도하고 상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월은 정리정돈과 그리고 업무의 대가 처녀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처녀자리에는 업무, 정리정돈, 그리고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디테일한 능력, 세세함, 꼼꼼함, 신뢰, 평가, 그리고 완벽함, 습관, 치유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별의 흐름은 2주 정도 잔잔하게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봐주시고요. 반년 전에 처녀자리 신월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 기억에 9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날짜를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반년 전이 처녀자리 신월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들, 업그레이드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중간에 정체기가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오신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스스로 발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노력을 해왔던 거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거야 라고 스루를 하기보다는 셀프 칭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동안 너무 잘했어. 그동안 너무 힘든 일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너무 잘한 것 같고 끝까지 이렇게 노력해온 내 자신이 너무 대견하다. 자신에게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해줄수록 에너지를 더 충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처녀자리 만월을 기다린 이유가 겨울에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음에 탁 와닿는 청소를 하지 못했어요. 물론 매일매일 정리정돈을 하긴 하지만 약간 대청소라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많이 보지 않았던 책들이나 그동안 그냥 옷장에 쌓아두기만 하고 입지 않았던 오래된 옷들 이런 거를 한번 또 정리해야 하는 타이밍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녀자리 만월이 오는 타이밍을 너무 기다렸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정말 큰맘 먹고 버려야겠다라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사용을 안 하는 오래된 것들이 있다면 처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3월에 양자리 시즌이 오면은 완전히 점성술에서는 새해가 시작되었다라고 보거든요. 우주의 새해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내려놓아야 하는 가치관이나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오래된 좀 운기적으로 다운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비워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이런 운기 정돈에는 청소, 비워내기 작업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을 이번 시즌에 좀 열심히 의식해서 해보시면 많은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좋은 운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겁니다. 11하우스는 커뮤니티, 만인을 상대하고 대화와 글로벌 등등 그 밖에 다른 의미도 있으나 이렇게 큰 커뮤니티, 소수 집단이 아니라 되게 넓은 그런 모임이나 커뮤니티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속한 모임이 어떤 종류든 간에 다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바운더리에 있는 사적인 인간관계든 아니면 취미 모임이든 아니면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든 나는 이제 이런 모임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이런 모임을 참여하고 싶어. 이렇게 뭔가 딱 결단을 내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기준이 되는 게 정말로 그들이 나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결같이 너무 같은 그룹의 사람들만 만나고 내 교류 바운더리가 너무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 않았나.
너무 이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그런 구애되고 뭔가 속박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나. 되게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자문자답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좋을지도 현명한 답이 보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는데 너무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대화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거나 나는 내면적인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너무 현실적이기만 한 대화만 하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또 반대도 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대화를 중요시하는데 너무 이런 내면적인 대화만 하고 있는 사람과 맞지 않음을 느낄 수도 있어요. 누가 더 옳다, 나쁘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모임에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만남을 앞으로 의도해 나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부분에서 좀 대대적인 리셋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새로운 우주에 또 새해가 열리기 전에 너무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람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인간관계가 모든 일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사적인 부분이든 행운의 열쇠가 될 수 있어서 진짜 뭐 친구 따라 뭐 강남 간다 이런 말이 있듯이 같이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내 운기가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아닐까.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인간관계에서 리셋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런 소망을 안는 것만으로도 네, 앞으로 찾아올 미래가 조금 더 밝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또 다음으로 내려가서 사람과의 교류가 이렇게 확대가 되는 시즌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번 시즌은 연애 부분에서도 행운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날짜 럭키데이 영상 부분에서 물병자리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물병자리의 금성과 화성이 입궁을 한 상태이고 컨정션을 지금 이 시즌에 이루고 있어요. 금성이 인간관계의 별인데 물병자리도 이런 관계성을 나타내는 별자리이기도 하고 화성도 사회적인 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모임이나 취미 모임이든 그 안에서 연인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뭐든 간에 연애적으로도 기회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연애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라고 의도하고 어떤 모임에 참여했더니 뜻이 맞는 동료, 진짜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드리자면 진짜 내 사람을 잘 선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오감을 기준으로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금성하고 화성에게 지금 이번 만월에는 황소 자리에 있는 목성이 90도로 자극을 주고 있는데요. 황소 자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별자리잖아요. 내가 오감적으로 느꼈을 때 이 사람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는 걸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사람을 선별할 때 아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가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가 그리고 함께할 때 행복한가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다, 도움이 된다, 저 사람이 외모적으로 매력 있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의 그 느낌 같이 있을 때 너무 좋아 라는 그 느낌이 어쩌면 이번 시즌에는 사람을 선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상식적인 걸로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필링, 내 느낌 이런 부분을 중요시해서 잘 좀 시간을 들여서 신중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번 2주 안에 내 사람인지 판별하기 어렵다 하면은 이후에도 좀 계속 교류하면서 교제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거리를 두면서 알아갈지 결정해도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하고요. 어쨌든 이번 시즌은 마구잡이로 인맥 확대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확대된 교류와 인맥 안에서 정말로 내가 연결되고 싶은 사람을 이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다 라고 딱 정해가는 게 네, 좋을 것입니다. 네,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다음은 몸과 마음에 힐링을 주는 활동을 의식해보자 라는 부분인데요. 좋은 습관도 의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부터 몸에 좋은, 마음에 좋은 습관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탄력을 받아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만월이기 때문에 달하고 태양이 180도로 마주보고 있고요. 달은 11하우스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태양은 맞은편에 5하우스에 자리하고요. 태양은 지금 물고기 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계속 물병 자리에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물고기 자리에는 현재 토성이 체류를 하고 있죠. 장기 체류 중이죠. 그리고 수성도 지금 물고기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 스텔리움 별이 지금 모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고기 자리의 테마나 특징도 의식하면 좋은 시즌이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처녀 자리, 네, 처녀 자리도 치유, 그리고 키우는 거, 보살피는 거, 건강관리랑 관련이 있죠. 현재는 목성이 황소 자리에 있고 또 목성 황소 자리도 자연이나 동물, 건강에 관련돼서도 힘을 발휘하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각도로 봤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에 방문해 보시고, 자연이 있는 곳에 방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반려동물, 네, 여러분들께 큰 힘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치유에 관련된 거, 아로마 테라피, 요가를 해보신다거나 명상을 해보신다거나 마음의 치유 활동을 주는 부분에서도 되게 에너지를 받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의식을 하지 못할 수 있으나 무의식 안에서 그렇게 충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점술하고도 인연이 있잖아요. 물고기 자리나 또 처녀 자리도 이렇게 스피리추얼적인 부분도 담당하고 있어서 점술 분야나 이런 데에서 좀 활약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도 행운이고, 그리고 점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목성이 지금 달과 태양에게 조정을 보내주고 있어요. 달과 태양이 180도로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마주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렇게 황소자리 목성이 조정과 지원을 보내주는 각도를 맺고 있어서 역시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개운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저는 너무 바쁘게 자신을 몰아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녀 자리는 되게 일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가 베스트거든요. 진짜 대단한 완벽주의자인데요. 너무 몰아세우지 않는 게 이번 시즌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디테일한 거를 체크하다가 전체상을 보지 못하는,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내가 꼭 완벽해야 돼 라는 부분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만약에 내가 10개의 투두리스트 중에 한 7개밖에 끝내지 못했다. 그러면 원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데 그냥 그럴 수도 있지. 3개 남겨둔 거는 다른 날 하면 돼 라는 여유를 좀 많이 의식을 하고 있어요. 처녀자리 만월에는 에너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나무를 보는 쪽으로 가거든요, 운기가. 근데 그게 지나치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나를 바쁘게 만들지 말자. 나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생활습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신체나 마음이 기뻐하는 일을 의식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영이 끝나고 나서 마시는 미에로 하이바를 너무 좋아해요. 수영 끝나고 되게 컨디션이 막 올라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때 이온 음료를 마신다거나 이렇게 뭔가 상큼한 미에로 하이바 이런 거 마실 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의식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활동은 뭐가 있나요? 한번 자문자답 해보시고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즌은 만월이기 때문에 감정의 업다운도 다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달의 에너지가 꽉 차오를 때는 좀 마음이 울적해지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무리하기보다는 내 마음 안에 올라오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인정하고 정화해주고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며칠 전에 백지영 씨의 잊지 말아요라는 노래를 우연히 또 오랜만에 생각나서 라이브를 들었는데 눈물이 너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사가 되게 주옥 같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눈물을 막 흘리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너무 내 마음 안에 있던 찌꺼기가 다 밖에 나간 기분이 들어서 그런 기분을 느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오히려 다음날 일도 잘 되고 좀 사람들한테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자신의 무의식 안에 가득 쌓인 슬픈 감정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기적으로 좀 의식적으로 풀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모든 감정을 허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게 계속 고름이 커지면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번 만월에 혹시 이런 감정이 마음 안에 가득 누적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분들은 정말 괜찮아요. 눈물을 흘려보시고 저처럼 되게 내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껏 울어보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펑펑 눈물을 흘려보세요. 진짜 한결 나아집니다. 제가 점성술이나 스피리추얼 자료를 접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소원성취의 근본, 우리의 소원성취를 이루어주는 강력한 열쇠는 바로 좋은 습관,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에너지를 높여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여러분들의 습관 중에 꼭 고쳐야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그 부분도 내려놓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처녀자리 만월에 어센의 별자리는 천칭자리고요. 천칭자리 집에선 금성은 마음의 토대를 나타내는 사하우스에 위치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화성하고도 컨정션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아까 창조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나타내는 오하우스에 자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토성하고 수성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달과 180도를 맺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토대로 봤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매진하고 몰입해서 하되 동시에 너무 완벽하게 끌고 가지 말자. 너무 무리하지 말자. 외부의 평가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별들이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를 몰아세우면서 하는 것은 좋은 에너지가 아니죠. 그리고 타인의 평가가 좋든 나쁘든 내가 좋아서 만들고 내가 좋아서 하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게 처음엔 좋아서 그 일을 하다가도 점점 이게 뭔가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타인의 평가를 많이 신경 쓰게 돼요. 칭찬해주면은 되게 좋아하고 타인이 나쁘게 말하고 그거는 가치가 없어 비난하고 이렇게 말하면 또 침울해집니다. 오하우스는 내가 혼자 이렇게 공방에서 뭔가 만드는 방이지만 11하우스는 넓은 세상에 알리는 거거든요. 만인을 상대로 알려서 사랑을 받고 평가를 받는 자리인데 근데 이게 참 한쪽만 신경 쓰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인의 의견 중요합니다.
뭔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그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한테 발표해서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타인의 의견 중요하지만 근데 지나치게 너무 몰입이 되어서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에 본질이 있을 텐데 그걸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가수가 있다고 할게요.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가수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면서 세상에 빛을 전하고 싶다, 희망을 전하고 싶다, 이런 가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데 어떤 가수가 어느 날 비난을 받거나 악플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게 테마는 정하지 않더라도 외모일 수도 있고 편견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래에 대한 안 좋은 평가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게 신경 쓰여서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게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무대에 서기 싫어지고 결과적으로 숨어버리고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 타인의 평가에 집착을 해서 완벽주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완벽한 길, 완벽한 평가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본질을 떠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내가 결심했던 거 있잖아요. 처음에 내가 결심했던 거는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싶다. 나는 노래가 너무 좋다. 즐겁다. 내 노래를 세상에 선보이는 게 좋아.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려고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되 그거는 타인의 다양한 이야기일 뿐이지 내가 가수가 돼서 활동하려는 그런 내 동기부여까지 흔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를 잡고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완벽한 찬사를 위해서 위대한 칭찬을 받으려고 생각해서 가수가 된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비난이든 칭찬이든 모두 그냥 세상사 이야기, 다양한 의견일 뿐 어느 한쪽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부야. 내 인생을 좌우하고 있어 라고 가는 거는 너무 위험한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노래를 좋아서 하고 있어. 나는 그림을 좋아서 그리고 있어. 나는 영상을 만드는 게 좋아서 유튜브를 하고 있어. 내 노래를 알아주고 내 영상을 알아주고 내 그림을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의 의도를 가져야 한다고 우주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럭키님들 중에서 최근까지 정말 외부의 의견에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 외부 사람들이 칭찬하면은 어깨가 으쓱하고 외부 사람들이 나에게 그건 아니지 라고 말했을 때 풀죽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번 처녀자리 만월에 타인의 의식,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지 않는 내가 되었다라고 강한 결심, 당초의 결심을 한번 다시 선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시즌은 이렇게 처녀자리 만월로부터 이런 특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면서 처녀자리가 상징하는 테마들, 방금 말씀드린 예를 들면 완벽주의라던가 너무 디테일한 부분만 체크하는 그 지점을 나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겠다. 이런 정화에 대한 소원도 작성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도 의식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너무 완벽하게 가려고 할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면서 아니야, 아니지, 그건 아니지 이렇게 자신을 좋은 쪽으로 그 밸런스를 잡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원도 올리시고 여러분들의 행동 방식도 그렇게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이번 처녀자리 만월은 2024년 2월 24일 밤 21시 32분에 일어납니다. 소원문을 적는 것은 처녀자리 만월이 일어나는 그 정각 시각에서부터 48시간 이내로 작성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이 운기가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24시간 이내까지가 운기가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더 빨리 적으면 좋습니다. 24일 밤에 일어나잖아요. 21시 32분으로 해서 한 10시간 이내로 적으면 더 파워가 극대화됩니다. 근데 꼭 그 시간에 적지 않더라도 24시간까지는 운기가 강력하게 이어지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원문 작성을 피해야 하는 좀 운기 저하 시간이 있어요. 보이드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보이드 타임은 2024년 2월 26일 오후 16시 37분부터 23시 31분까지 해당됩니다. 천여자리 만월이 거의 끝나갈 쯤에 보이드 타임이 겹치기 때문에 소원문을 늦게 작성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시간대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일찍 작성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26일 오후에 작성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문어터 제조 이야기는 이 부분에 담지 않았는데요. 문어터 제조도 2월 24일 당일이나 그 다음날 25일이 베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틀 동안 매일매일 만들어 마셔도 좋고 이틀 중에 하루 만들어 마셔도 좋습니다. 문어터 제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만들었던 전자책을 구매해서 내용을 참고해 보시거나 그리고 과거 영상에도 문어터 제조 이야기 담긴 게 있어요. 한두 개 정도 있을 텐데요. 과거 영상을 한번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전자책 내용은 그 링크가 있으니까요. 동영상 정보란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소원문 형식을 적으실 때는 주어가 나로 들어가야 해요. 타인을 바꾸는 소원은 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라고 주어를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만월은 종료를 나타내는 타이밍이라서 할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로 작성하시면 안 되고 했습니다. 또는 이미 이루어져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 형태를 적어주시고요. 그 뒤에는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문구를 함께 작성해 주세요. 소원문 목록은 너무 적어도 좋지 않고 너무 많아도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2개에서 10개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만큼 적어주시면 되고요. 10개를 넘어가면은 확실히 좀 옹기적으로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한 9개까지 너무 많아야 10개까지만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연필은 추천하지 않아요. 펜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스마트폰이나 기기에 작성하는 것도 NG입니다. 그리고 노트나 종이에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천여자리 키워드는 각각 소원문에 1개나 2개 이상 그 단어를 믹스해서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원문이 있으실 텐데 그 문장 내용에 적절하게 천여자리의 키워드를 섞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가가 된 것처럼요. 천여자리의 상세 키워드는 과거 영상 중에 천여자리 신월이나 천여자리 만월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다면 그 부분 타임라인을 참고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영상 안에도 자막으로 천여자리 키워드를 붙여 넣을 테니까요. 일시정지 하시고 그 부분 보면서 소원문을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천여자리 만월의 성취와 해소 테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위의 신뢰를 받는다. 최선의 방책과 해결책을 찾아낸다. 정리정돈하고 리셋한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현한다. 건강관리에 성공한다. 좋은 생활습관을 시작한다. 치유와 힐링 분야를 성공한다. 그리고 비판적, 부정적, 그리고 장걱정을 해소한다. 변비나 설사 같은 위장 트러블을 해소한다.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등이 있습니다. 소원문 예시를 살펴볼게요. 소원문 예시에는 나는 불건전한 습관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뿌리부터 해소했습니다.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시간 분배를 잘해서 일의 효율도 좋아지고 결과도 최고입니다. 모두의 신뢰도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담배가 생각나지 않게 되었어요. 얼굴색도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원문 예시는 지금 이렇게 3개밖에 적지 않았지만
과거 영상이나 전자책을 살펴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겁니다. 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녀자리 만월에 여러분들이 의도하고 상상하는 소원들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